남자 30살 96년생입니다. 지금 31살 됐죠? 직업은 금융회사에 다니고요. 키는 175, 외모는 중에서 중하래요. 연봉은 6천 중반이고요. 2년 차래요. 직장 들어간 지 2년밖에 안 됐어요. 학벌은 서성한. 이 정도면 그래도 스카이 바로 밑에가 서성한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훌륭하고요. 2년 동안 모은 돈이 3억이에요. 그러면 훌륭하네요. 외동이에요. 요즘 외동 진짜 많아요. 종교는 무교고 집안은 불교. 그리고 취미가 운동, 게임, 재테크 관심 많아요. 제가 요즘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나서 보니까 조금 배웠다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할 말이 많아졌어. 물론 쥐뿔 모르지만 집안은 아버지 외국계 회사 사장님. 집안도 훌륭하네요. 어머니는 주부고 순자산 100억 내외. 집안 굉장히 훌륭합니다. 특이사항은 결혼시 7, 8억 정도 지원 가능하다. 아마도 요 정도는 7의 남자라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0.1%라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지만 결혼할 때 7, 8억, 2, 3억 줄 수 있으면 그 집안은 굉장히 훌륭한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. 이상형은 외모가 호감형이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대기업이나 전문직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 남자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본인이 직장인인데 전문직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. 왜냐하면 못 만나요. 여자가 전문직인데 대기업 안 만나요. 그러니 만날 수 있을 걸 희망을 버리라고까지 못하겠지만 결정사에선 소개는 안 해주고요. 못 해줍니다. 왜냐하면 전문직 여자분들이 거절합니다. 하지만 본인이 대기업이니까 대기업 여성은 만날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이 남자가 집안의 순자산이 100억이고 이 부모님께서 이 아들한테 미리 한 2, 30억을 물려주셨다. 그래서 뭐 강남에 집 한 채라도 있다. 그러면 전문직 바랄 수 있어요.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못 만납니다. 그래서 직업은 대기업이나 전문직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전문직은 못 만나고요. 나이는 연하나 동갑이라고 하는데 뭐 가능하고요. 그리고 성격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너무 의존적이지 않고 주도적인 사람을 찾아요. 요게 요즘 연애 트렌드죠. 의존적인 거 되게 싫어해요. 요즘에 트렌드더라고요. 상대방의 종교도 무교 아니면 불교였으면 좋겠다. 그리고 희망사항이 있다면 여자 집이 여유가 있다면 양가에서 지원받아서 서울에 집을 사고 결혼생활 시작하면 좋겠음 이라고 나왔어요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자산 3억에 순자산 100억이면 굉장히 그 집안 자산이 높은 거고 자기 자산도 괜찮은 거예요. 그리고 결혼지원 7, 8억 가능하고 직업이나 학벌도 안정권이고 결혼시장에서는 정말 누구라도 선호하는 정말 상위 티어에 속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남자가 사실 키나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. 지금 여기에 키도 안 나오고 그리고 외모는 중에서 중하라고 그랬으니 보통 키가 본인이 크잖아요. 그럼 자기가 키가 180 몇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. 근데 거기에 자신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얘기를 안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모가 굉장히 못생겼을 거다. 근데 요즘에 여자분들이요 남자 외모 엄청 봅니다. 제가 요즘에 진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우리 회사에서도 여자분들이 그냥 평균인 외모였으면 좋겠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평균이 내가 볼 때는 그냥 상위 10% 이내에 있는 외모야.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그 외모는 정말 상위 10% 이내에 있는 외모 수준을 자기가 볼 때 평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참 만나기 어렵겠다. 왜냐면 본인 스스로 그거를 자각을 아예 못해.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정말 뭐 모델이었거나 아니면 지금 정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너무나 예쁘면 선남선녀 커플이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외모가 그냥 7의 여자 정도? 7의 여자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. 근데 실제로 저희 회사에 가입한 분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물려받은 재산이 300억이었나? 여자분이. 그리고 나이가 28이었어요. 가입할 때 그 당시에. 외모는 진짜 연예인이었어요. 여자분이. 근데 보통 자기가 돈이 많고 집안에 자산이 많잖아요. 그러면 남자 얼굴만 봅니다.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남자 얼굴만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아무리 조건이 좋고 이 사람은 학력이 이렇고 자산이 이렇고 이걸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아니요 토 나올 것 같아서 같이 못 앉아 있겠어요. 저 안 만날래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
그래서 요즘에 진짜 얼굴만 보는 여자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. 그래서 이분의 외모를 확인을 하지 못하지만 본인의 스스로 외모를 중에서 중하라고 표현을 하는 걸 봤을 때 못생겼다 라는 건 아무리 본인이 전문직 대기업 연하 동갑 긍정적인 사람 호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여자분한테 까일 확률이 외모 하나로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조건으로 봤을 때 상위 티어인 건 맞아요. 근데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남자들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외모 관리 하셔야 된다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특히 집안이 좋으신 분들은요 조건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산이 많고 이 결혼에 부모님이 개입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이 남자는 정말 결혼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까지 가요.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이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 결혼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결혼에는 그냥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집안도 들어가 있고 자기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정말 잘 살 수 있느냐도 들어가 있고 그 외로도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활력도 있느냐 그리고 생활 습관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자산이 순자산이 100억이면 대출 깨고 뭐하고 뭐 했다고 하면 한 200억 정도는 되겠네요. 그쵸? 그렇다면 집안이 되게 괜찮은 집안이에요. 근데 이렇게 집안에 자산이 많잖아요. 그러면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부모들이 좀 커요. 그래서 자산이 많은 집안의 경우 저희 결정사에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안 수준을 꼭 다 맞출 필요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전혀 없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20-30억이었어요. 항상 내가 100억이 있으면 상대방 집안은 적어도 20-30억은 있어야 되고요. 내가 1000억이 있으면 상대방 집안은 200-300억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. 집안 대 집안으로 만나는 거죠. 그래서 자산이 많은 집이나 아니면 집안 자체가 직업군들이 되게 좋거나 아니면 정치인 집안, 의사 집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집안들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집안을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. 그 집안을 맞추려고 한다기보다 집안을 보는 이유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는지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 거죠. 그리고 특히 결혼할 때 아니면 결혼 전에 자녀한테 자산을 미리 많이 물려준 경우들이 꽤 있어요. 생각보다 요즘에. 그러면 특히 더 심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자산이 많은 케이스는 제가 미리 물어보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얼마를 사전에 물려주셨나 혹은 결혼 때 얼마를 지원을 해주시는가 상대방 결혼할 사람을 찾기 전에 내가 부모님하고 경계가 정확하게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물어봐요.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할 때 결혼에 참견을 할 것 같으냐 참견하지 않을 것 같으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요.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. 내가 딱 보니까 집안이 되게 좋아. 근데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웠어요, 자녀를. 근데 그렇다고 그냥 마냥 냅두는 집안은 또 아닌 거예요. 너의 의견은 존중하되 영환이면 절대 허락 못한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근데 결혼 전에 미리 사전에 집안은 굉장히 자산이 많은데 미리 돈을 물려주지 않는 집안들이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. 네 능력으로 살아. 내가 죽으면 이 돈 너한테 줄게. 그 전까지는 네 능력으로 살아.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독립적으로 키우시는 부모들이 있어요. 그런 부모인지 아니면 결혼할 때 한 20-30억 미리 주고 집을 사줄 테니까 며느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어야 돼. 이런 집안인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할 때 집안이 좋으면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주고 지원을 조건으로 자녀한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그 경계,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부모님 지원으로 간섭을 어디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. 그리고 또 특히 결혼할 때 7-8억 정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고 상대방도 요 정도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. 사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. 그러면 나는 부모님 지원으로 제 자산이 한 15억, 20억 정도 돼요. 남자도 그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여자분도 있었어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집은 각자 갖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어쨌든 현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
집은 어떻게 살 것이며 거기서부터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만약에 남자의 집에서 7, 8억을 해주고 자기가 한 3억 있으면 10억 정도를 내가 집을 사는데 보탤 수 있어요. 그럼 여자한테도 10억을 갖고 오란 뜻이거든요. 지금 이 얘기가. 근데 나보다 어렸으면 좋겠대?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내가 10억 정도 있으니까 여자는 한 10억 정도는 갖고 왔으면 좋겠어. 근데 10억까지 못 갖고 오잖아요, 대부분은. 그러면 한 2, 3억 갖고 와도 진짜 엄청 가져오는 걸 거고. 그리고 지금 이 남자가 31살이니까 여자들 28 정도 되면 많이 가져와봤자 자기가 모았으면 1억이고 부모님이 한 1억 보태줘 한 2억 가져올 텐데, 그러면 집 명의는 누구 것으로 할 것이며 공동 명의로 할 거야, 단독 명의로 할 거야, 대출은 누가 갚을 거야, 요거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가져와서 서로 집을 살 수 있고 이런 돈의 차이가 생기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집은 내가 살게, 건드리지 마, 단독 명의, 이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에 가져왔으니까 대출도 내가 갚을게, 이거는 너랑 나랑 나중에 뭔 일이 생겨도 이건 손대지 못해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.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려고 하고, 그리고 뭐 공동명의 말이 나오잖아요. 그런 결혼 엎어버린 남자들도 진짜 요즘에 많습니다.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. 생활비로 집의 대출을 갚으면서 명의는 생활비로 각자 이제 각출해서 생활할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명의는 4명인데 생활비로 우리 이자 내자 하는 남자들도 있어요. 그러면 생활비 중에서 어쨌든 간 이자 갚는데 내 돈도 썼잖아요, 여자 입장에서.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. 그리고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집은 내가 해주지 않았니, 그래서 그냥 되게 쉽게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진짜 막 인터넷에서 하도 말을 많이 들어서, 어르신들이 요즘에 똑똑해 하시잖아요, 젊으시고. 그러니까 집을 사줬다고 그 집에 들락날락 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얼마나 자주 집에 오시는 분인지도 미리 체크를 하고, 부부는 둘만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의사결정에 부모님이 얼마나 개입이 들어올 수 있는지도 미리 체크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배우자하고 부모님하고 충돌할 수 있어요. 고부간의 갈등이 뭐 한 1, 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. 그러면 그럴 때 남자인 내가 와이프의 편을 들 것이냐 부모의 편을 들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지,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돈 얼마 가져왔고 그리고 나는 재산 얼마 있고 그러니 나는 이 정도 골라서 결혼할 수 있지 않겠어요?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이후에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다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고,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때문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의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. 이거는 대화하면서 합의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보다 사실 스스로 이걸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부모 돈은 공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부모 돈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. 항상 조건이 있어요. 그래서 집안이 자산이 있는 집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게, 바라는 게 다르거든요, 부모님들이. 그러니까 어쩌겠어요. 물어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지. 이럴 때는요,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, 여자네 집이 여유가 있어요, 없어요, 혹은 지원이 가능해요,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잖아요. 그러면 이 결혼 자체가 거래 구조가 돼요. 근데 결혼이 거래 구조가 되는 순간 사실 결혼은 망한다고 보셔야 돼요. 그러려면 재벌가에 태어나지 왜. 요즘같이 코인 시대에 코인 부자들 되게 많거든요. 그 우리 결정사에 막 가입하겠다고 오는 남자들 중에서 그냥 말 그대로 코인으로 대박나서 2, 300억 막 갖고 있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비즈니스 할 거 아니잖아요, 결혼으로. 그러면 여자는 집안이 좋아요, 나빠요, 지원이 돼요, 안 돼요, 이런 식으로 가면 관계 자체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거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건요, 거래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재무 투명성, 그러니까 경제관념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, 돈 얘기를 했을 때 돈 얘기를 회피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돈 얘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은요, 대부분은 자기가 능력이 없거나 모아둔 돈이 없거나 집안이 가난해서 돈에 대한 열등감이 있거나, 하여간 돈 얘기를 회피한다는 건 돈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그 돈에 대한 그 회피를 하더라고요. 대화를 못해요. 대화를 못한다는 건 거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고,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얘기가
소비가 없고,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, 돈에 대해서 불편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근데 돈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아야, 그리고 돈을 또 좋아해야 돈을 벌어요. 원래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또 돈을 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돈 얘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돈을 앞으로 벌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 맞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의사결정 방식도 봐야 됩니다.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가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하냐,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갈등이 생겼을 때 잠수를 탄다거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혼자 그냥 연락을 안 받아버려, 그냥 잠수 타는 사람도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 그 누구와도 잘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.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방식, 갈등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한지,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사람의 생활의 그런 방식이나 자기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, 소비는 주로 어디에다 하는지, 돈은 얼마나 저축을 하는지, 몇 프로를 저축을 하는지, 투자는 몇 프로를 하는지,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혼을 유지하게 만들어요.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집안의 여유나 지원 가능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재무투명성이나 의사결정 방식이나 생활운영 방식, 요거를 더 봐야 된다. 그래서 집안의 자산보다도 중요한 건요, 돈을 다루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. 이렇게 집안이 좋거나 자기가 나이에 비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모았거나 이런 분들은 흔하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외모만 봐요. 어리고 예쁜 것만 봐요. 그러다가 뭐 나중에 실수를 했다는 둥, 뭐 여자들은 다 자기 돈 뜯으러 왔다는 둥, 나중에 이런 얘기 하는데요.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. 보는 눈이 있으면요,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있으면 외모만 보고 선택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선택을 하는 그런 실수를 사실은 나 능력 있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집안 좋으니까 집안 스펙을 좀 봐야 되겠어. 그래서 집안으로 매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, 그 집안 자산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, 이것도 사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세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 마음엔 들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. 그러면 결혼 생활이 파탄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내가 좋아해야지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지, 아무리 부모님이 좋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결혼은 이 돈, 자산의 결합이 아니라요, 생활 자체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은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, 유지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, 결혼을 유지하는 건 정서 안정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주 사소한 걸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자산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내가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이 돈이나 만나는 사람에 대한 그 기준, 그리고 이런 경계를 설정을 좀 잘 해놔야지 실패하지 않아요.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물어보면 나는 연봉이 이렇고요, 자산은 이렇고요, 집안이 이렇고요,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,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조건으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. 조건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고, 그리고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거다. 그러니 너무 조건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내장 못 만나니 마음 열고 조건으로 필터링 하지 말고, 정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가 잘 통하는지, 마음이 편안한지, 더 만나고 싶은지, 가슴이 떨리는지, 이런 걸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를 저는 주로 하는 편이에요.